오늘은 10회 선생 교육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름에 물놀이도 갈 거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사를 위해서 10회 선생 교육을 모셨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2대2 제1급 응급 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최고로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피자 파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자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우는 걸 기뻐하셔야지 피자 먹는 걸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수업 배우실 때 있습니다. 자, 우리 응급구조사 이대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피자 박수! 자,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귀한 토요일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와준 저희 학생 위원님들과 보호자님들께 먼저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강의 어떤 교육이죠? 혹시 아시나요? 어떤 교육이죠? 그죠? 어떤? 그죠? 심폐소생 교육. 그죠? 정답? 어떤 거죠? 그죠? 살리는 거 심폐소생 이제 교육을 할 건데요. 그죠? 어떤 거죠? 네, 질문은 인공호흡이요. 이따가 선생님이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인공호흡은 좀 하지 말고 심폐소생술만 해주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추세예요. 이따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시 또 뭐 시작하면 궁금한 거 있나요? 네. 위험하고 다치는 사람을 구하고 어떤 거? 아니 만약에 다리가 피나면 네. 만약 손가락에만 부서지면 119 신고해서 먼저 119에 신고를 그래서 우리가 만약 상태가 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좀 중증과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면 신고를 해서 이렇게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학교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오늘 딱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겠네요. 저희 학생위원님은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자격증이요. 자, 이따가 개인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 여기 발뼈 부러진 적 있었어요. 발표요? 네, 여기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했었어요. 깁스했었어요? 지금 이제 다 괜찮아져서 이제 기부스를 다 푼 거예요? 자, 너무 회복이 잘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혹시 또, 네. 저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네. 네. 어렸을 때 그 어디 체육관 가봐가지고 두 번 심폐소생술 해본 적 있어요. 해봤어요? 네. 어땠어요? 어땠어요? 네. 소리도 들고 왠지 어려우기도 한데 근데 그냥 재밌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너 하기 쉽게, 이 어려운 걸 좀 하기 쉽게, 더욱더 하기 쉽게 알려줄게요. 네. 저 학교에서 6학년 때 네. 대피소 했는데 네네. 갑자기 대피소가 소리가 안 나는데 네. 공부하니까 갑자기 대피소 소리 나가지고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어땠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저도 놀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 네. 소리 나야 하는데 갑자기 네. 소리 안 공부했는데 갑자기 대피소 소리 나가지고 네. 빨리 가서 했어요. 빨리 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건데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질문 받고요. 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딱 지금 우리 학생 위원님까지 딱 질문 받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어떤 질문하실 거죠? 예전에 저 학교에서 지진 훈련했어요. 지진 훈련했어요? 네, 지진. 그때 잘했나요? 네. 잘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잘하셨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저희 학생 위원님 옷 안 입었어요? 오시오. 이게 선거를 그냥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심폐소생술은요, 원래 기본적으로 옷을 벗기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요? 옷을 벗기고 해야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또한 벗김으로써 찾을 수도 있고요. 또한 뭐 이렇게 옷을 벗겨야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또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긴 한데 이제 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좀 우리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지 잘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또한 눈으로도 봐주는 거예요. 가슴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지
배는 뭐 꿀렁거리고 있는지 또한 눈으로 이렇게 봐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질문이 다 끝났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자, 사진 말고 옆에를 봐주시면 돼요. 사진은 좀 옛날에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 말고 옆에 사진을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1급 문국구조사예요. 1급 문국구조사. 혹시 1급 문국구조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종인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람이랑 신경질이 얼마나 예를 들어 약간 붕괴 있을 때 물건에 깔린 건물에 이제 저런 전등이라든가 그런 깔린 사람을 구조하거나 응급실로 이송을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오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오셨나요 혹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 그리고 저 예전에 구구차 지나가고 갔어요. 그죠 구글차 타는 그런 사람들 맞아요. 네? 여기 신망이다. 구글차를 타고 병원 갈수 있어요. 저 40도 10까지 한 적도 있어요. 40도까지 갔어요? 근데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네. 위급한 네. 사람들을 일단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이것도 엄청 정답이에요. 네. 응급 상황에서 구조하는 사람. 맞아. 그것도 맞죠. 자, 여기까지만 봤고 자, 아직 소개 네. 헬기를 채취하는 사람? 헬기요. 그죠? 헬기를 타고 환자를 채취할 수 있어요. 사망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 빨리 헬기 와서 막 구조해서 병원 가야 돼. 맞아요. 진짜 위급한 상황에 헬기에서도 응급처치를 하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학생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과거에는 이제 병원 응급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한 119 구급 대원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우리 응급처치 교육원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이대경으로 반갑습니다. 이 소개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학생위원님들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다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4분을 보면은, 혹시 뭐 떠오르시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뭐 떠오르시죠? 숨 쉴 때 이제 시간이 4분 안에 못하면 사람 하늘로 하늘로 떠나는. 그걸 좀 전문적으로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신경이 4분 안에 서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골든 타임 이 4분은인데 우리가 뭐 유튜브를 잠깐 볼 수도 있고 뭐 커피를 먹을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좀 짧지만은 우리가 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4분이 또한 여러분 한 라면 업체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시간이 4분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처럼 짧지만은 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4분은요 우리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 건데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 딱 쓰러진 사람을 이제 일반인들께서 발견을 했을 때 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먼저 보고 우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 사람은 아무도 못 걷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알았어요. 잘못해서 그냥 같이 와서 무서워서 정말 일단 깨워서 의식이 있는지 보고 계속 손을 주물렀던 거 같아요. 의식 찾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1부 먼저 빨리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거 신고하는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봤을 때 딱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여기 일반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혹시 보셨나요? 그죠? 그 정말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발견을 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좀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제 심정지에서 배울 건데 심정지를 배우기 전에 우리 가슴을 숨 한번 돌려볼까요? 자, 뛰고 있나요? 아니요. 안 뛰고 있어요? 자, 안 뛰고 있나요? 가슴이 안 들리나요? 소리는 안 들려도 이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가슴이 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잘 느껴보면 느껴질 거예요. 다 뛰고 있나요 지금? 뛰고 있어요? 자,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일단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갈 건데 그죠? 혈액순환 말해준 대로 우리 다 뛰고 있는 심장은요 손을 혹시 이 심장은요 이제 이렇게 두근두근 뛰면서 우리 온몸에 필요한 혈액, 영양분, 산소 등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펌프 역할을 지금 이렇게 잘 뛰고 있는 심장은 우리 가슴에 어느 쪽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혹시 알아요? 나 혹시 왼쪽에 있다? 나 혹시 왼쪽에 있다? 자, 내 심장은 가슴에 왼쪽에 있다고 하시나요? 손 들어볼까요? 왼쪽에 있다? 머리요? 여기 심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심장. 자, 나는 왼쪽에 있다. 왼쪽에 하나, 둘, 세 분, 네 분, 네 분. 아니다. 나는 가슴에 중앙에 있다. 내 심장은 혹시 중앙? 한 분, 두 분, 세 분. 혹시 아까 왼쪽에도 들어주지 않았나요? 자,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있고, 그래도 지금 안 들어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나는 남들과 똑같기를 좀 거부해요. 혹시 나 오른쪽에 있다 있어요?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요? 아마 뛰는 느낌을 이렇게 들어도 이쪽에 있을 거예요, 이쪽에. 근데 물론 가끔 가다가 보면은 진짜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엄청 힙합과 확률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은요, 가슴에 일단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각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환자를 맞고 쓰러진 장면이 나올 때 왼쪽 가슴 붙잡고 막 이러면서 쓰러져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보자면 이렇게 저희 심장은 가슴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뿌리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심장은 우리 가슴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가슴의 왼쪽이 아닌 가슴의 중앙을 압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혹시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심장 있잖아요. 이게 멈출 수도 있는데 이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심장지. 그래서 네? 코드블루요. 혹시 주변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코드블루라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심장단자가 발견했을 때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근데 심장마비. 혹시 그거 원하라고 하셨나요? 자, 말해주신 대로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멈추는 거를 심정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원인과 관계없이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를 심정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지된 상태뿐만 아니라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이때도 심정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두 가지의 심정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하나는 이제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의 심정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렉 걸린 듯이 부르르르 떨고 있는 상태의 심정지에서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 부르르르 떨고 있지만 심장이 제대로 피를 못 쏴주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심정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간단한 응급처치 법에서 배우고 갈 건데, 이렇게 완전히 멈췄을 때 이때에는 가슴 압박만 해주면 되는 그런 심정지 상태고요. 반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르르 떨고 있을 때 이때는 어떤 응급 조치를 해줘야 될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요? 네? 맞아요. 자동 대소독이 심폐소생술과 같이
같이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전기 충격을 같이 줘야 되는 그런 응급처치를 해주면 되는 심정지 상태예요. 더욱더 자세하게는 우리 뒤에 장비 교육을 하면서 알아볼 겁니다. 사람들 일단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죠? 의식이 없고 이제 숨도 안 쉬면은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해주고 전기신경도 살짝 주면 되는 그런 거예요. 자, 충격하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야, 나 저기 좋아하는데. 전기충격을 줌으로써 이 심장을 다시 리셋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뒤에 일단 이 장비 설명해주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정지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쭉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저희 급성심근경색 이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고 넘어갈 거예요. 얘는 일단은 우리나라 급사율이 1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급사라는 단어를 아세요? 수가 뭐예요? 수사고가. 급사 아세요? 급사? 갑자기 딱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강의가 끝났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갑자기 막 사망을 해버리는 것을 말을 해요. 어떤 거죠? 수사고도 아니에요. 익수사고요? 네? 물에 빠져서 근데 우리 여름에 특히나 익수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여름에 물놀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계곡도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바다도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서 숨을 못 쉬게 되어서 이렇게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가 있네. 익사요. 익사자.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익사자 아니에요. 익사자. 저는 예전에 토한 적 있어요. 토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거를 하다가 토하신 거죠? 예전에 바나나 빨리 먹다가 토했어요. 근데 그럼 음식 빨리 먹는 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질식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먹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이 음식이 몸에 딱 걸리면서 이제 우리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질식까지 이렇게 걸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네. 교회 가다가 이 부는 거 딱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목을 보여가지고 하다가 물 마셨는데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톡 하다가 나한테 토했어요. 나하고 토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나오면 그래서 엄청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이물질이 안 나오게 되면 숨을 못 쉬어서 진짜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강의장 중에 가장 질문이 많은 그런 장소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저희 이제 질문은 이제 쭉 하다가 저희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일단 실습할 때 그때 질문을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이따가 좀 실습 시간 때 그때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다 받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물질 딱 걸려서 이렇게 질식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물에 빠져서 익수스러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얘는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우리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제 뭐 가정적으로 뭐 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아니면은 지금 여기 어르신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희 남성분들이 좀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죠? 운동! 어떻게 하시죠? 학생들은 어떻게 하시죠? 하다가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음주나 흡연으로 인해서 이 혈관에서 그 우편물이 조금씩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장도 필요한 뭐 산소나 혈액 등을 이렇게 막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막 체육 시간에 막 달리기 막 엄청 열심히 하면은 막 가슴이 막 가끔 막 찌릿하거나 짧게 막 아프거나 이런 거 느낄 때 있지 않나요? 네. 그죠? 이 통증이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막 30분 이상 막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어깨 쪽이나 팔 쪽으로 이 통증이 이제 전이가 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나나 아니면 우리 뭐 가족들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학생위원님들이 그런 증상을 보이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하고 우리 학생위원님들이 말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가족들이나 나나 뭐 이런 증상을 보인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같이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혹시 뭐 저는 그 가슴만 아픈데요.
가슴만 아파요? 네. 원래 좀 선천적으로 그런 게 있었나요? 갑자기 그런 걸까요? 갑자기는 안 거예요. 네. 지금도 아파요 혹시? 아니요? 그럼 자주 그래요? 펴졌다. 자주 이렇게 가슴 통증을 느끼고. 격하게 운동하거나 몸을 격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죠?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이제 운동을 엄청 심하게 하면 가슴이 막 찌릿하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여태까지는 몇 가지 이제 심정지 원인을 봤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 심정지가 왔을 때 어떻게 쓰러지는지 이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Full cardiac arrest. Terrifying. Terrifying. The camera's still rolling. Clear is surrounded. You didn't know that? 자,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 우리 사람들 어떻게 쓰러졌죠? 그죠? 갑자기 막 기댔나요? 그 여자분. 처음에 기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막 의식을 갑자기 잃어버리면서 쫙 쓰러지고 그냥 갑자기 쫙 쓰러지거나 뒤로 막 갑자기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면서 뭐 딱딱한 이런 의자, 모서리나 아니면 바닥에 이제 목이나 또한 허리를 부딪히면서 경추나 척추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흔들지 말라, 이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좀 흔들지 말라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렇다면 갑자기 앞에 있는 제가 딱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딱 심정지가 갑자기 쭉 하고 쓰러졌어요. 딱 하고 쓰러졌습니다. 심정지로 혹시 저 앞에 있는 저를 좀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다. 주변에 손 들어볼까요? 할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어른들이요?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주시는데 지금 오늘부터 아무도 손을 드시는 분들 안 계신데 자, 이렇게 학생위원회들이 이렇게 손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반대로 좀 이걸 그래도 어려운 분들은 지금 일부러 이제 손을 안 들어주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손을 들어주는데 지금 안 드신 분들도 몇 분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런 데에서 선뜻 이렇게 손을 못 드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딱 생각했을 때 하고는 싶은데 선뜻 손을 못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귀찮아서요? 그러면 제가 좀 섭섭할 수가 있죠. 그죠? 부끄러워하는 상태에서요. 그죠? 그죠? 그런 이유, 지금 말해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생명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는 좀 그런 걸 좀 이겨내고 해줘야 되는 거겠죠. 혹시 또 있나요? 생각하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시험 못할 것 같다. 자신이 없어. 그죠? 자신이 없어서 맞아요. 자기 잘못자만 이것한 사람이. 그죠? 더 악화될까봐,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병태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가슴 위치 잘못 잡아가지고 아는 상. 더 악화될까봐, 잘못해서. 가슴 위치 잘못. 그죠? 네. 막 어지럽고 막 힘들고 막그 쏘지. 괜히하다가 쓰러질 수 있을까봐요. 그죠? 그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말을 뭐 있나요? 이것도 만약 사람이 쓰러졌는데 네.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거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는데 수술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네. 맞나요? 제가 들었네. 괜찮은데. 그때는 심폐소생술은요, 호흡과 의식이 둘 다 없을 때 그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휠체어 타고 의식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의식이 있고 휠체어만 한다 이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요, 쭉 제가 잘 나오는 이유들을 쭉 적어봤어요. 내가 아니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괜히 했다가 갈비를 꽂아줘서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알기는 아는데 좀 자신이 없어서 이런 이유들이 항상 나오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이유들에 관해서 하나씩 다 걱정할 필요 없게 바꿔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 이유는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학생위원님들이 딱 그때 저를 보시기에는 제가 솔직히 남성치고는 키도 좀 많이 작아요. 키도 좀 많이 작고 체구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제가 딱 119에서 일을 할 때 딱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만나서요. 그 다음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막 했습니다. 이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처음에는 살아났다가 이제 과정 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살아났긴 했지만 이제 과정 중에 우두둑거리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이처럼 전문가들이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거의 다 대부분 갈비뼈가 좀 부러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한 이런 거 있을 때 뭐 고소당하면 이런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 있는데, 혹시 이 법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몰라요? 자,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딱 준비를 해봤어요. 딱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응급의료관법률 제5조의 2항을 보면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뭐냐? 이제 우리가 생명을 위협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면책을 해주는 그런 법이에요. 실제로 여태까지 다 뭐 고소 사례들을 봐도요, 뭐 법정 책임이나 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 면책을 해주고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면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한 상황에서 이런 의료에 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근데 심정잔자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실까요? 심정잔자?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나 혼자 아프고 진짜 아파서 혼자 이렇게 근데 심장이 그죠? 의식도 있었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할 때 빼고는 이제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다닐 때는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딱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보시기에는 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들어볼까요? 처음 들어보실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다. 나는 뭐 교통사고 일주일에 한 번 일수에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 같다. 생각해보실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손 들어주셨는데, 일단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저희 오늘 교육 어떤 교육이죠? 그렇죠. 심폐소생술 교육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 많아요. 그래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쭉 점차 감소가 되고 있는 얘는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고요. 반대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얘는 이제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 수예요. 21년 기준으로는 약 11배가 차이가 나는 그런 숫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애 1년에 뭐 3만 명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왜 한 번도 심정자세를 만나보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렇게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못했을까요? 다른 곳에 네. 어떨 때 휴가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휴가 많이 쓰죠. 그래서 휴가가 없으니까 그죠. 휴가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럴 때는 네네. 잘 안 들어가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은 구명조끼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안전장비 같은 거를 잘 착용을 안 해서요. 이건가요? 아니면 좀 장소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아닌가요? 휴가지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이 하는데 휴가를 못 가서 그런 것 같다. 아, 혹시 저희 학생위원님 부모님 되시나요? 네네. 어머님 되시나요? 네. 아, 휴가를 이번에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전조끼를 다 입으니까. 아, 네. 놀러 가면 꼭 안전 좋게 하고 구명조끼 꼭 입으셔야 돼요. 다이어트 네. 뭐 어디 갈 때 어떤 차 트렁크 열린 거 봤어요. 트렁크 열린 거 같아요? 네, 막 닫혔다 열려. 혹시 그 트렁크에 사람이 타고 있었나요? 그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트렁크 조심히 닫아야겠죠, 그러면은. 있나요? 많은 사과하는 많은데 볼 확률이 적어서. 그죠? 왜 그럴까요, 근데? 왜 볼 확률이 적을까요, 그냥? 왜냐하면 네. 이제 사람은 한순간에 이제 죽음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약간 그죠?
보거나 계속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네. 죽었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뭐 잠깐 피곤해서 뭐 자기구나 뭐 이런. 딱 봤을 때 그냥 자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그게 아닌가요? 그죠? 그죠? 혹시 학생 선생님은 말을 해서 하시는 어떤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네, 심장질로 죽는 사람이 3만 명이라면은 볼 가능성이 이게 전체 인구에 비해서 사망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인가요? 그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근데 되게 혹시 제가 한번 나이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11살 때 뭘 했는지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 제 11살 때랑 비교가 되는 궁금해요. 자,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장소에서 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장소에서 그렇다면 딱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반 정도 차지하는 두 가지 장소는 혹시 어딜까요? 집! 이거는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장소는 우리가 뭐 회사나 뭐 지하철 같은 기타 장소나 또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반 정도 발생을 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 여기에서 동원을 뺐습니다. 자, 이 장소를 맞춰주시는 분은 제가 가서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딜까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너무 많이 맞춰주시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지금은 이렇게 47이라고 쓰여있지만 현재는 56%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시간대도 우리가 퇴근한 이후에 6시부터 12시 이 사이에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님과 여러분들은 가정에 누가 살고 있죠? 가정에 누가 살고 있죠? 엄마, 아빠, 그죠? 엄마, 아빠, 동생 누가 살고 있죠? 엄마, 아빠, 오빠, 할머니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시고 누가 살고 있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예요. 이렇게 그래요? 또 누가 살고 있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랑 네. 얘예요. 우리 자매예요? 자매. 네. 저는 엄마, 할머니, 부모, 시어머니. 여기 되게 대가족이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가족들이랑 딱 가족들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학생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심폐소생술을 좀 배워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배워도 전문가의 119가 빨리 오고 잘 되어 있는데 내가 굳이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혹시 119 불러보신 분 계세요? 나랑 또한 가족들이 한번 불러보자. 혹시 도착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네. 어렸을 때 동생이 날카로운데 이마가 찢어져갖고 네. 그거 응급실 갔다 왔는데 저는 구급차를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고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네. 구급차가 오긴 했었어요. 이제 신고를 해갖고. 네. 근데 그 눈 쪽에 이제 죽음의 피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짜냈는데 마취제도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손으로 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라. 혹시 구급차로 몇 분 정도 걸렸을까요, 오는데? 한 10분? 10분? 10분 아니면 몇십 분 정도 걸렸어요. 한 10분 정도 걸렸고. 저희는 그때 응급처치를 네. 하지 못했어요. 응급처치 안 했고요? 아마 치료에 방해가 될까봐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걸렸고요. 또, 네. 갑자기 네. 떨어지셔가지고 의식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걸렸어요. 10분? 10분 정도 걸렸고요. 몇 분 정도 걸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네. 그 수마차 유튜브 봤는데 갑자기 제가 네. 어릴 때 배가 아팠어요. 네네. 근데 어머니가 119 신고해서 한 몇 분 왔어요? 한 10분 전에 왔어요, 빨리. 네. 그래가지고 열이 났고 배가 아팠는데 네. 국관이어서 저기 큰 병원에서 살고 그 다음에 다시 괜찮아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셨다고 이제 괜찮아진 거죠?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도 치료가 잘 되어서. 그리고 네. 계속 기침 났어요. 기침도 계속 났어요? 네. 배도 났고 배도 아파하고. 이제는 다 이제 치료가 된 거죠? 네. 지금 다 이제 건강해진 건가요? 네. 정말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10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119가 도착 시간은 한 평균적으로는 5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게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딱 봤을 때, 저희 처음에 골든타임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분이 훨씬 넘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이 4분이냐? 우리 몸의 장기 중에는요, 단 4분이라도 혈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좀 급속하게 손상이 진행이 되는 그런 예민한 장기가 하나가 있는데, 왜? 어떻게 하죠, 우리? 아니 여러 가지 내가 상상이 공부하지 않은 지키는 모든 걸 정말 수 없어. 혹시 이쪽에 좀 관심이 다들 있으신가요? 어떻게 괜찮은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뇌는요, 단 4분이라도 혈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한 번 손상이 들어서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좀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는 그런 예민한 장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요, 멈춰있는 심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춰있는 심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피를 보내줌으로써 뇌도 같이 살려주는 좀 그런 간단하지만 중요한 응급처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의 손상 정도를 조금 더 볼 건데, 딱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골든타임, 이때 심폐소생술을 받아도요, 뇌의 손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손상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받은 손상은 우리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좀 회복이 가능한 그런 손상이고, 그 다음에 4분, 6분, 6분, 10분 이렇게 시간이 감으로써 뇌의 손상이 엄청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물론 이때 심폐소생술을 받아도요, 사람은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딱 살아났는데 갑자기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온대요. 나는 이렇게 왼쪽 팔다리를 움직이고 싶은데 왼쪽 팔다리가 안 움직인대요. 이처럼 살아는 났지만 내가 손상됨으로써 우리 육체에 장애를 입을 확률이 엄청 커지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이렇게 10분 이상이 되면 뇌는 죽고 몸만 살아있는 뇌사 상태 또한 식물인간 상태까지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뇌는 이제 죽고 몸만 살아있는 거야. 그걸로 식물인 거예요? 네, 식물인간이에요. 뇌사에 빠지게 되면 이제 뇌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하는 그런 걸 말해요. 됐나요? 됐을까요? 식물이라서 이제 움직이지 못해서 그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막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친구는? 그 식물인간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은 네. 몸은 이제 인체는 살아 있는데 이제 식물 마냥 이제 움직일 수는 없고 그죠. 그런 거죠. 살아만 있는. 그죠. 그런 거예요. 네. 이거 식물인간하고 뇌사의 개념은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다르게서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둘 다 이제 뇌는 똑같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식물인간은 언제든지. 네, 지금 우리 식물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식물인간 중요한 게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 실습하는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다가 우리 끝나거나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할까요? 그래도 될까요? 네. 자, 이제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언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가장 좋은 거죠? 4분 안에. 골든타임은 4분이네. 이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처럼 뇌는요, 4분이 지나면 이렇게 손상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심폐소생술은? 내가 구급대원. 구급대원이요? 네.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해야 돼, 내가. 물론 이것도 맞는 정답이긴 하지만 가까운 사람. 그죠? 바로 이제 내가 할 수도 있고 바로 이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바로 옆에 있던 사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처럼 심정장자의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전문가의 일부가 와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발견한 사람이 즉시 바로 골든타임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게 심정장자의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나 여기를 배웠다면 이제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갈 건데 이제 실제로 일반인이 좀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해준 그런 영상이에요.
자, 보면서 응급처치가 몇 가지 나오는지 같이 봐주면 됩니다. 학교 가야 돼요? 그런 줄 알고 근데 손이 좀 진짜 제가 틀린 없을 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과 셀카하고 너무 뿌듯하고 진짜 아직도 갑자기 그 상품이 들어오잖아요. 시험편도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 저래?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을 주면서 바로 신고를 했어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하는데 발작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지셨나? 하는데 이렇게 손소리 들어보고 가슴도 만져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치구나 하고 어디서 어떻게 오셨어요?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소에서 이제 의경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질문은요, 저희 다 끝나고 그때 받도록 할게요. 지금은 빨리 이제 여기에 바로 강의를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네? 저 오늘 사진 마트 가야 돼요. 마트 가야 돼요? 마트요. 아, 이마트 가셔야 돼요? 네, 제가 거기 시간에 맞게 갈 수 있게 좀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봤을 때 일단은 어디서 배웠다고 그랬나요? 보셨나요? 훈련소, 농사훈련소. 지금 여기 일단은 갔다 오신 분이 저기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세 분까지 이렇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훈련소에 가도 지금이랑 똑같이 응급처치를 배우게 돼요.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한 번 배움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좀 완벽하게, 일반인으로서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해준 그런 영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전문가에서 좀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 들음으로써 영상에 나온 이 분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영상에서는 응급처치가 몇 가지나 나왔을까요? 보시면 계세요? 한 가지? 두 가지요? 두 가지보다 좀 더 많아요? 세 가지요? 세 가지보다 좀 더 많아요? 네 가지. 자, 네 가지! 자, 네 가지보다 좀 더 많아요? 그렇죠, 다섯 가지 뭐가 나왔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 사람이 의식이 있다, 의식 확인해줬고요. 그죠? 의식 확인해줬고 의식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119에 신고해줬고요. 신고하기 이후에 숨쉬나 호흡 확인, 호흡이 없으니까 의식과 호흡이 없으니까 가슴 압박, 심폐소를 해줬고 마지막에 이제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입에서 피도 나오고 구조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도 확보까지 다 해준 그런 일반인으로서는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해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심폐소생술은 저희 두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예요. 멈춰있는 심장도 살려주고 또한 심장을 눌러줌으로써 뇌피를 보내줌으로써 뇌도 같이 살려주는 그런 간단한 응급처치예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의식하게 배워볼 건데 저희 학교에서 배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의식하게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의식하게 어떻게 하는 거였죠? 땡땡땡씨 일어나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막 어디 치면서 막 의식을 확인하라고 했는 게 혹시 그래서 어깨 근데 왜 어깨를 칠까요? 다른 분도 말할게요. 왜 어깨를 칠까요? 왜 어깨를 칠까요? 다른 부분은 손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 거의 비슷해요. 아까 심장자는 그 잘못 두드렸다가 척추나 이런 게 손상이 다 됐어요. 완벽한 정답이에요. 심장자가 처음에 쓰러지면서 경추나 척추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이제 경추나 척추 이 사람을 흔들지 않고 이
사람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위가 일단 어깨이기 때문에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의식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자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러면 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자고 있는데? 못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어깨 들어가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좀 큰 소리로 의식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의식 확인 해주세요. 이렇게 알려드려도 갑자기 실습을 할 때 어깨가 아닌 다른 부위를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위가 어딜까요? 얼굴. 그죠? 막상 실수를 하게 되면 갑자기 막 여기서 괜찮아서 얼굴을 치시는데 얼굴을 치게 되면 우리 경추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의식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이 없으면 바로 우리나라는 좀 땅이 좋기 때문에 전문가인 119를 먼저 불러주는 거예요. 신고 요청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이때도 주의할 게 있는데 좀 구체적인 특징을 지목을 해서 좀 신고 요청을 부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갑자기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모두 신고를 해주셔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누가 봐도 나다 싶은 것으로 좀 신고 부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태권도 도복 입으신 남성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 옆에 그 스냅백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게 스냅백 아디다스 하여튼 매는 가방 대신 이제 남성분 학생위원님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그죠? 이렇게 누가 봐도 나다 싶은 것으로 신고해 주시면 부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앞에 이쁘신 여성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딱 부탁을 갑자기 여기 계신 여성분 모두가 갑자기 핸드폰을 드시더니 119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다 싶은 것으로 신고 요청을 부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 신고를 하게 되면 119에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몰라도 상황에 따라서 음성통화나 또한 화상통화로 다 의료지도를 해줘요. 여기 의료지도에 관한 영상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뒤로 숨었다. 여행 중 가방을 들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중간으로 쓰러지며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혼란을 보여줍니다.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허리다리가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앞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통화로 원격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속도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삐뚤어가는 남성의 얼굴을 잡고 시민 자, 본 것처럼 우리는 119가 오기 전까지만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주면 돼요. 이후에는 바로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저 만약에 실수는 없겠지만 심장 가정을 하고 실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뭐 코와 입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이제 의식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코와 입에 귀를 갖다 대고 이렇게 배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감염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두고 얼굴과 상대를 10초 이내를 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뭐 찡그리고 있는지 가슴을 보면서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지 또한 배를 보면서 훌렁거리고 있는지 이렇게 딱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딱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 쉬는 게 아닌 갑자기 딸꾹질하는 것처럼 막 이런 호흡하는 보여요. 이때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 이제 심장기 호흡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돼요. 근데 딱 그렇게 봤는데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너무 애매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를 딱 듣는데 이게 이 사람은 콧바람인지 바깥바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애매해요. 전기 충격파로 일단 맞아요. 바로 그냥 가슴 압박을 해주면 돼요.
가슴 압박 자체가 통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의식이나 또한 호흡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면은 딱 눌렀을 때 막 하고 일어날 거예요. 아파서 통증으로 인해서. 근데 만약 아무 반응이 없다. 이때는 계속 하던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하기나 호흡을 없으면 가슴 압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이거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슴 압박 위치, 가슴 중앙 아래 중간 지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자 먼저 쇄골 찾아볼게요. 쇄골 다 찾았나요? 자 쇄골을 찾아서 쇄골을 따라서 쭉 내려가요. 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쇄골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쇄골 가서 자 쇄골을 찾았으면은 만나는 지점에 움푹 파이 들어가는 지점이죠. 네. 들어가서 여기서 너무 세게 누르면 아프니까 살짝 눌러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밑으로 쭉 가요. 밑으로 쭉 영치면 그죠? 들어가 말랑말랑거리는 움푹 들어가는 또 명치부분이 있어요. 명치부분. 자 명치에서 위로 손가락 3개 한 생각에 손가락 3개 또는 2개 정도 라고 위치를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치를 배운다고 해서 앞에 뭐 심정전도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정확하게 시작했다고 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였나? 좀 힘들겠죠. 이렇게 앞에 심정전도 쓰러지는데 그래서 보통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조금씩 유두 만나는 가운데 지점보다 살짝 아래라고 위치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배웠는데 저희가 또 유두 위치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유명하신 연예인들 중에 한 분 계신데 살짝 밑으로 서지신 분이 살짝 계신데 혹시 아시나요? 무대 중에 그 쓰러진 부분 있었지. 아니 쓰러지는 말고 약간 그쵸 아까 어리셔서 나이가 어리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혹시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나요? 그죠 유재석 씨 별명이 조조원이신데 제가 뭐 신체적 결함이 있다고 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렇게 좀 유두 위치가 좀 틀리신 분을 만났을 때는 좀 그냥 명치만 빨리 찾아서 위로 손가락 3개 정도만 올려서 위치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깊이는 최소 5cm, 최소 이 5cm가 어느 정도냐? 저희 망치요? 망치로 이렇게 때리면 큰일 나요. 그죠? 진짜 다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죠? 5cm가 어느 정도냐? 엄지손가락 깊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깊이를 누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찍어버려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깊이를 누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힘을 다해서 눌러야죠. 5cm가 들어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온힘을 다해서 눌러주면 되는 거고 또한 밟으면은 밟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잘못하면 정말로 뭐 자상도 입을 수도 있고 오늘 손으로 눌러도 이제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죠? 가격뼈가 이제 뼈가 이제 부러지면서 이렇게 폐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폐를 부시면 안 되겠죠. 폐를 부시면 안 되겠죠. 부시면 자, 우리 질문은 마지막에 다 끝나고 우리 다른 질문 시간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깊이를 누르다 보니까 갈비뼈는 어떻게 보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딱 100에서 120에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아기상도를 알아요? 아기상도를? 그죠? 제가 한 손으로 좀 부르면 어느 정도 속도냐? 자,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약간 그죠? 약간 이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속도를 또한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갑자기 실제 상황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면 뉴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속도를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처음에 꽉지를 낄 거예요. 처음에 꽉지를 낄 거예요. 꽉지를 껴서 이 밑에 부분 손꿈치 부분 그죠? 손꿈치 부분으로 가슴을 압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꽉지를 왜 끼냐? 꽉지를 끼므로써 정확한 위치를 더 세게 눌러주기 위함도 있고 또한 꽉지를 이건 심플이 아니죠. 이거 또 꽉지를 끼냐? 꽉지를 끼므로써 반대쪽 손가락들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가슴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긴 하는데 말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깍지를 끼는 이유는 반대편 가슴뼈가 또한 부러지지 않게 하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깍지를 껴주면 돼요. 근데 나는 좀 깍지끼는 게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심폐소생술이 아니에요. 그냥 때리는 거. 근데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막 쿵 치면서 다시 막 뛰는 거.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쳤을 때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 물어봤는데 이렇게 치는 거는 정말로 전기줄 한 5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전기 한 5줄 정도. 망치 들고 해서 찍어도 돼요? 이거. 자, 빨리 좀 진행을 해주세요. 시간이 엄청 빨리 나가는데. 자, 먼저 손가락 나는 깍지를 끼는 게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한 손으로 오키를 만들어. 오키를 만들어서 새끼손가락에 껴주면 돼요. 자, 그럼 바로 깍지가 껴지죠. 정말 약간 쓸데없는 건데 제가 그래도 어디서 배워왔습니다. 한 손으로 오키를 만들어서 새끼손가락에 껴주면은 바로 이게 깍지가 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해주면요. 그리고 이제 팔이 아닌 오목으로 누르기 때문에 팔꿈치는 쭉 펴고 엉덩이는 들어서 내가 이런 수직되게 자세를 만들고 바로 가슴 압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분들은 인공호흡 가슴 압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호흡 하지 말고 그냥 가슴 압박만이라도 잘 해주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인공호흡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실습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가 끝나고 와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신장 충격이 얘는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기계인데 아까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 신경지가 어떤 거라고 말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부르르 떨리는 거야. 그래서 부르르 떨 때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 이 부르르 떠는 걸 생각해보고 하는데 이 부르르 떠는 걸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일단 전기 충격밖에 없어요. 딱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을 처음에 먹게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습까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전기 부르르 떠는 걸 생각해보는데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기 충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딱 줌으로써 일단 심장을 먼저 멈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을 딱 멈추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슴 압박을 통해서 심장을 다시 살려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TV 고장났을 때 지직거릴 때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때리는데 이거랑 똑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우리 심장도 이렇게 고장났을 때 전기 충격을 딱 줌으로써 심장을 다시 리셋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멈춰있는 거랑 이렇게 떨리고 있는 거랑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장비 이름이 자동심장 충격기예요. 자동심장 충격기 내가 자동으로 다 분석을 해주고 다 판독을 해줘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 장비가 왔을 때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도 있지 않아요? 지하철도 아마 이거랑 똑같은 모델일 거예요. 하여튼 이거 이제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이렇게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눌러요? 그래 저는 선생님 그리고 붙이는 거 여기 가슴에 붙이고 막 그 버튼 눌러서 막 시끄럽게 해요. 자 이렇게 일단 말을 해줘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똑같이 하면 되는데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 이렇게 써주면 이만 좀 말해요. 자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패드에는 우리가 붙이는 위치를 몰라도 이렇게 다 패드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똑같이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얘가 말하는 대로 연결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패드를 똑같이 붙여주면 돼요. 진짜 이거 전기예요? 얘는 이제 교육용이라서 실제 전기는 옳지 않아요. 진짜 빠질 전기? 너무 멀어서 안 보여. 자 심장도 불 보여요?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 내가 접촉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죠. 똑같이 나도 물러나고 주위에 물러나주세요 말을 해주면 돼요. 선생님은 근데 왜 들고 있어요? 얘는 교육용이라서 실제 전기가 지금은 안 와요. 지금도 이제 접촉하지 말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나도 물러나고 물러나주세요 해주면 돼요. 이렇게 충전이 완료가 되면은 얘가 다 알려줘요. 전기 충격 주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럼 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전기 충격이 가요. 진짜 전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전기 충격 주면은 사람이 쭉 하고 쭉 오를 거예요. 그럼 이후에는 이제 이 소리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가슴 압박까지 쭉 진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2분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줄 건데 계속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만 따라해주면 돼요. 순서는 별거 없어요. 그냥 전원만 켜고 이후에 뭐 기계마다 이제 순서가 틀린데 내가 아는 거랑 뭐 틀리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음성에 맞춰서 쭉 따라해주면 되고, 패드 붙일 때 약간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 뭐 신정도 그 전에 시간적으로 엄청 많이 힘드는 좀 경향도 있고 또 익숙한 자들 몸에 물기가 있을 텐데 이때는 좀 물기를 제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털이 너무 많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외국 분들 보면은 막 털이 막 매생이털처럼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때는 좀 털을 세안을 좀 제거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하냐? 일단 뭐 가정에서 발생했다 면도기, 또한 외국에 있는 이 자동신장 충격기에는 면도기가 들어있어요. 그때는 좀 면도기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보면 기계에 패드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딱 왁싱하듯이 붙이고 쫙 하고 털을 떼주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나는 뭐 면도기도 없고 여분의 패드도 없다.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손으로라도 털을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할 때 얘가 이제 떨어져달라고 말을 해주는데 왜 떨어져야 되냐? 얘가 일단 전기로 인해서 이 사람 몸을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딱 붙어있게 되면은 이 기계가 이 사람뿐만 아니 나까지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떨어져 달라고 할 때 떨어져야 되고, 그럼 전기 충격 줄 때 혹시 여러분 저번 주 뉴스 봤어요? 네. 그 양양에서 이제 서핑하는 쪽에서 낙뢰가 딱 떨어져서 사람이 이제 사망했던 혹시 그런 뉴스 보셨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사람 심장이 멎은 건데 이 기계로도 물론 이 기계는 그렇게 전기줄이 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똑같이 전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운이 없으면은 이 기계로도 우리가 심장이 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떨어져 달라고 할 때 떨어져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혹시? 꼭 내가 떨어지라고 할 때 2번 떨어져 주면 돼요. 분석할 때 또 전기 충격 줄 때 이때는 꼭 물러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던 거를 좀 이제 복습을 할 건데 먼저 이제 음식 평가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지 말고 어깨 두들겨주면서 음식 확인해주고, 음식 없으면 뭐 해야 되죠? 음식 없으면 뭐 해야 되죠? 그래서 119 신고 딱 특징을 지목을 해서 신고 요청해주고, 그 다음에 호흡할 때 얼굴 가슴배를 10초 이내로 쭉 봐주면 되고요. 호흡까지 없으면 바로 가슴 압박을 진행해주면 돼요. 그 다음 자동심장 충격했을 때 우리가 패드 붙이는 위치 모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패드에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패드 보고 똑같이 붙여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할 때랑 전기 충격 줄 때 다 물러나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준비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심장 뛸 때까지. 그래서 119가 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실습을 시작할 때가 되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거야? 아니면 좀 속단하게? 바로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하시는 거죠? 네.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들 먼저 8분이 먼저 나와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혹시 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을 이룰까요? 아니면 자녀가 먼저 하고 부모가 하고 이렇게 할까요? 자녀가 먼저요. 자녀 먼저. 학생여러분들 이게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저희 학생위원님들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쭉 나와 주시면 됩니다. 빨리 앉아주세요. 자리 잡아주세요. 저쪽 있을 거니까. 우리 4명밖에 없는데요. 아줌마 괜찮아요? 아줌마!
자, 이제 다 1명 앞에 자리를 잡아주세요. 자, 여기도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 위로 올라가 보세요. 네. 올라가주시면 되고. 벌써부터 내리 질문이 나왔는데. 자, 근데 이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우리, 저기 뭐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야, 우리 두들기면서. 자, 우리, 오케이. 자, 우리 야, 다 들렸나요? 자, 의식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의식 있는 사람 있나요? 없으면은, 우리 이제 앞에, 저희 부모님께 신고해달라고 신고해주시면 돼요, 저희. 신고해서. 그럼 자동 신경 충격기도 가져주세요. 좋아요. 자, 했으면 이제 다음 뭐 해야 되죠, 우리? 숨 쉬는지, 호흡하기 쭉 호흡하면 숨 쉬는지, 쭉. 자, 숨 쉬는지 호흡하기. 쭉. 자, 이제 숨까지 안 쉬면은 이게 확인이 됐으면 우리 이제 가슴 막 자세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깍지를 끼고. 자, 끼고. 잡고. 여기 손 올려놓고 좀만 앞으로 가도 되고. 좋아요. 상체는 쭉. 팔꿈치는 쭉. 자, 팔꿈치는 쭉 펴고 수직 자세 만들어주면 돼요. 좀 올려볼까요? 일로. 좋아요. 여기도 좋고. 살짝 일로. 좀만 앞으로. 여기는 자세를 좀 나와. 앞으로. 좀만 앞으로. 자, 이제 자세를 다 잡았으면 우리 약간 10번만 먼저 눌러볼게요. 다 같이 10번만. 자, 자세를 잡고 이제 자 10번만 먼저 눌러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여기에 맞춰서 1분 동안 한번 눌러볼 거예요. 우리 다시 잡고 자세 잡아주시고요. 다시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 맞춰서 1분 눌러볼 거예요. 자, 여기에 맞춰서 소리가 9, 10, 11, 12, 13, 14, 15, 1, 2, 3, 4, 5, 6, 7. 고개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 눌러주세요. 좀만 위로. 누르면서 손이 떼지면 안 돼요. 누르면서 손이 떼지면 안 돼요. 자, 누르면서 손이 떼지면 안 되고. 누른 만큼 다시 위로 나와주면 돼요. 자, 조금만 더 세게 들어가요. 조금만 더 세게. 자, 누르다가 손이 아프면 손을 닫아주세요. 배를 누르면. 자, 일단 잠깐 여기까지 잠깐 누르고요. 자, 한 번 더 누를게요. 그죠? 자, 여기까지 누르고, 자, 이제 다음 8분으로 이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르신 분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하신 분들 다시 나와 주시면 돼요. 좋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기로 쭉. 왜 그래요? 자, 다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요. 자, 저희 이제 쓰러진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저희 의식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어깨를 돌리면서 자, 어깨.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왜 의식 없어요? 저기요. 친구. 저기요. 자, 친구. 그래, 좋아요. 우리 자동시간 친구까지.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친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되죠? 숨쉬는 호흡하기. 숨쉬는 지수 확인해주면 돼요. 숨쉬는 지수. 자, 눈으로 봐주면 돼요. 눈으로. 눈으로. 자, 이제 호흡까지 없어요. 의식과 호흡이 없는 거 확인이 되면은 이제 바로 가슴 자세. 자, 가슴. 천천히. 여기 좀 하고 여기도 수직 다리를 좀 왼쪽으로 그리고 잡고 좀만 앞으로 상체를 쭉 당겨주면 돼. 선생님 저희 어떻게 나와요? 쭉 여기도 거기다 상체를 앞으로 쭉 여기는 살짝 밑으로 들어가요. 네, 이쪽으로 해서 손은 약간 이쪽으로 아니 손은 앞으로 이렇게 다리를 좀만 더 이쪽으로 손은 위아래에 상관없어요. 편하신 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손톱 여기는 상체를 앞으로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수직 자세. 자, 여기서 먼저 10번 먼저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구령에 맞춰서 자, 소리 준비해주시고 자, 먼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눌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자, 눌러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여기 좀 더 세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돼서.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다리는 어깨 결림만큼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 어깨 결림만큼. 무릎만큼까지 나와줘야 돼요. 왜 올라가요?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 거기까지 그 정도는 힘은 줘야 돼요. 우리가 했을 때 만약에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각자가 저희가 지금 심장의 뛰는 약간 속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보통 심장 뛰는 속도도 이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이게 압박이 쉬워지긴 해요. 부러지는 후에 이제 이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더 이게 수월하긴 합니다. 그죠? 이후의 치료는 우리가 먼저 심장을 살려야 이후의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그죠? 하다보면 정말로 입에서 여기에만 피가 이래가지고 앞내보내면 피가 나오고 이래요. 근데 뭐 이 사람이 심장을 먼저 살려놔야 이후에 계속 한대요. 네. 제가 여기 어린이들 많아서 작업장 영상을 다 빼놨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1분 하다가 입에서 피가 막 올라와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로 일반인분들이 하다가 입에서 끝나고 하면 무서워서 손을 빼버리거든요.
이런 전문가가 이렇다 해도 된다. 좀 이런 영상을 원래 넣었는데 오늘은 좀 어리신 분들이 많아서 영상은 좀 빼놨는데 네 계속 그냥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손바닥이 닿아서 이게 깍두기 때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정도? 네, 한 이 정도로 눌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 뭐 여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눌러주시면 일단 반 정도? 네,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 자 이제 안 하신 분들 나와 주시면 돼요.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일단 자기 잡아주시면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다 나와 주시면 됩니다. 안 하신 분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자, 의심받으면서, 의심받으면서 해주시면, 의심받으면서. 좋습니다. 자, 신고! 의심받았으면 신고해주시면 신고! 자, 신고까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호흡하기, 쓰러지다 호흡하기. 해주시면 돼요. 호흡하기. 자, 호흡까지 없으면 이제 가슴 자세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슴 자세부터. 오, 좋습니다. 좋아요. 오, 좋으시고요. 여기도 손을 약간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좀 더 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힐 거예요. 손을 살짝 밑에 아래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리 힘으로 앞으로 와서요. 상체를 수직이 되게 쫙 앞으로 빠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손은 약간 일자가 되게 만들어 살짝 위로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네, 이 정도 위로 접어주시고 그럼 상체만 다리를 좀 더 앞으로 와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자, 여기서 먼저 10번 먼저 눌러볼게요. 자,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누르시면서 팔꿈치가 너무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실제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세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누르시면서 손꿈치가 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치는 이유가 하면서요. 소관이 살짝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눌러버리는데 여기로가 좀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주시는 건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우리가 좋습니다. 자, 누르시다가 손이 아프면 손을 바꿔서 눌러도 돼요. 바꾸셔서 눌러도 됩니다.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열하나, 열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스물. 이쪽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약간 여기는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누르게 되거든요. 여기도 살짝 이쪽으로 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눌리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상관없어요. 편하신 손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일단 여기까지 누르도록 할 거고요. 혹시 거의 몇 가족이 왔어요? 몇 가족 왔어요? 몇 가족이요? 그러면은 저희 가족 단위로 자동 심장 충격기 조작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가족 단위로. 네, 가족 단위로 해서 우리 학생은 처음에 5가구 나오시고요. 5가구. 여러분 가족 단위로 한번 제재소문을 선언하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우리 안 그 다음 팀도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먼저 이제 자동 심장 충격이 쓰기 전에 자동 심장 충격이 쓰기 전에 먼저 딱 떨어져서 발견하고 우리 전에 했던 거 의식하기부터 쭉 보면서 의식하기부터 그래서 가족분들은 사고에서 가족분들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족분들이 자동심장 진동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5개가 한 번에 터지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팬들을 붙일 때도 가사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요. 계속하는 상태에서 팬들을 붙여주시면 돼요. 팬들을 붙일 때도 올라가세요. 팬들 없어요? 가방 뒤. 자, 팬들은 가방 뒤에 있습니다. 팬들 가방 뒤에. 자, 팬들을 붙일 때도 가사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감정 났어요. 지금. 자, 이 소리에 맞춰서 떨어지고. 너무 붙이면 돼요. 지금도 원래 고등학교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걸로 여기 붙여줘. 이거 살짝 밑으로 갈까요? 자, 밑으로 가서 여기도 지금 정신을 줬으면 실제로 감동했어요. 여기도 실제로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 이때는 정신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 주고 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면은 이 상태에서 패드를 붙이잖아요. 이거 패드 붙일 때도 이렇게 가슴 한번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눌러주면 그때는 떨어져요. 가슴 한번 멈추는 거예요. 종기랑 할 때는 또 근데 전기 충격 그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전기 충격 왜 얘가 다시 말을 해주죠. 얘 간단한 해주세요. 그럼 다시 이제 와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게 그죠 그죠 맞아요. 지금 이제 2분이 돼서 다시 제품 소리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거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붙이고 지금 전기가 안 가니까 그죠 지금은 똑같이 이게 전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까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이 떨리는 걸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이렇게 다시 가슴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이렇게 가슴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기계가 2분이 지나면 다시 재분석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도 얘 말에 맞춰서 뭐 전기 충격이 필요 없다고 해도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바로 가슴 압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붙이고 전기를 끼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붙이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이제 분석한다고 물러나라고 얘는 이제 전기 충격 한다고. 전기 끼는 때 이거 누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얘가 여기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우리가 누르라고 할 때 누를 때 전기가 가는 거예요? 그 저희가 누르면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러가는 걸 확인하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택 쓸 때만 전기가 가고 이거 누르면 무조건 전기가 가는 건가? 그죠? 우리가 안 누르면 안 가요. 우리가 눌러야 돼. 지금은 이제 얘가 전기 충격 들어가야 충격이 안 되는 상태여서 눌러도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죠? 맞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실습을 하도록 하고요. 자, 미리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119가 오게 되면은 이 페이지를 저희가 원래 떼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119가 뒤에서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태 그대로 깨지 않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뒷분들을 위해서 정리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뒷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뒷분들을 위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안 하신 분들 있나요? 얼마나 안 하셨어요? 자, 빨리 나오시죠. 교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 있어. 자, 치료인들. 자, 치료인들 안 하시죠. 이쪽으로 안 하시죠. 자,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해주십시오. 자, 정리가 된 곳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 하신 분들 나와주시면 돼요.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주시죠. 자, 감사합니다. 아, 네, 주세요. 자, 여기도 곧바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 이제 나오신 걸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먼저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 아. 선생님 제가 좀 끌게요. 아, 네네. 먼저 붙여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두개 붙이는 이유가 통장에서 이제 저희 몸 전기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똑같이 마지막 50분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하라는 대로만 말만 잘 들으면 돼요. 먼저 이제 한 명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가사 아빠가. 접촉하지 말라고 말이 나왔죠? 그럼 다시 물 하나 주고. 자, 여기도 접촉하지 말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떨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 뭐 부탁 사람 오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멀리 안 떠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딱 불러주면은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이건 실제기가 아니라 저게 안 통해요. 실제로 유용용이라서 그냥 불러주거든요. 이후에 바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바로 가슴 압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도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에 맞춰서 대충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만약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가슴 압박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인공호흡 할 때는 가슴 압박을 좀 빼줘야 돼요. 인공호흡 할 때는 빼주고 인공호흡이 끝나면은 바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만약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 인공호흡을 할 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슴 압박만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호흡 할 때는 이제 기도를 개방해주기 때문에 손을 올려요. 이렇게. 손을 올리고. 네, 이거 이제 기도를 개방해주는 건데 약간 우리가 생각이 더 편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위로 숨기는 게 더 편한 것처럼 기도를 개방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이마를 잡고요.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턱 사람 잡아요. 아니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아요. 왜 이렇게 잡으느냐? 딱딱한 데 말고 밑에 물렁거리는 데를 눌러버리게 되면 혀가 오히려 말려들어 기도가 막혀지기 때문에 한 손 이마를 잡고 다른 손 턱을 잡아서 기도를 딱 올려주고 이 손으로 코를 막아줘요. 코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냥 거의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특히 이제 여름에는 육수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코를 막은 상태로 오히려 숨 쉬는 만큼만 더 넣어주면 돼요. 오히려 너무 많이 넣어놓게 되면 우리가 평소대로 그쪽으로 누가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만큼만 누가 숨도 너무 들어요. 숨도 우리가 숨 쉬는 만큼만 넣어주면 돼요. 이빨 입을 막아야 돼요. 네. 아예 닫아버려야 돼요. 내 이빨 이상한 입을 아예 덮는다는 생각으로 막고 그 다음에 코로 이렇게 물어주면 돼요. 두 번 물어주면 돼요. 네, 그렇게 두 번 물어주면 돼요. 요즘은 근데 약간 여름이기 때문에 좀 아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물에 빠져도 만약 네네 알겠습니다. 물에 빠져도 근데 나는 이거 못한다 이런 가슴 압박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꺼주시고 이제 나머지 정리할게요. 들어가 주시면 이제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할게요. 네, 들어가 주시면 돼요. 네. 이제 들어가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실습까지만 완료가 되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강의가 끝나고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이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질문은 강의가 끝나고 와서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해주신 우리 이대희 선생님께 힘찬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뭐죠? 단체 사진 찍는 시간입니다. 자, 다 같이 이렇게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다 나와주세요. 선생님 가운데 나와주세요. 자, 지금 나와주세요. 자, 다 나와주세요. 자, 다 나와주세요. 자, 안 나오실 거면 저를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자, 다 같이 여러분 와주세요. 자, 큰 사람 뒤로 가고, 자, 앞에 있는 사람 좀 앉을까요? 자, 앞에 있는 사람 선생님, 센터 오셔야죠. 센터.
센터 부분.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양 사이드에 청한 깃발도 좀 나오게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딘데도 다 나오는 거죠? 네, 다 나오죠. 자, 자, 됐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